맞춰서 마이렉과 유산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BO 김여선입니다. 일단 마이랩, 마이뉴트라이트라고 해서 지금 마이랩이라는 플랫폼이 한국 아미에서 출시가 된 지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이랩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HM파머스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한국 아미와 조인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 회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 회사의 설립자 두 분이 계시는데, 일단 디요셉 그 CEO, 경영총괄 하시는 박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홀자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장님, 그러니까 책임 기술 최고 기술 책임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고 기술 책임자이신 이분 한번 보면은 대단히 유명한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독일 연방 막스부르거의 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전 독일 팔스 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전 세계 식품 미생물 연합 회장님이시고, 현재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그 발표하신 미생물학 그 논문만 해도 SCI급 논문이 400편 이상이고, 그 출간하신 그 저서만 해도 70권이 넘는 이 미생물 학회에 있어서는 지금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신 분이 이 회사에서 지금 기술 책임자로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효셉 박사님도 보시면 이분은 홀다픽 교수님 제자이십니다. 제자이시면서 생명과학 박사님이시고, 이제 같이 한동대학교 연구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HM 파마스에 계시는 거죠. 이분도 보면은 2011년도 그 덴마크의 우리 지금 밸런스 위드인 365 다니스코 회사의 그래서 발표하신 신진과학자 최우수상을 받으셨고, 미국 이제 듀퐁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의 신진과학자 최우수상, 그 다음에 아시아 신진과학자 최우수상, 프랑스 발전하는 그 과학자상, 이렇게 해서 연임 5번 그런 그 발전하는 과학자상을 받으신 대단히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 두 분이 이 회사를 설립하셨고, 이 회사는 신약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신약 개발 전문 회사로 그런 뭐 글로벌 아메이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 CJ 제일제당, 종근당, 셀트리온, 종근당 바이오, 이런 그 유명한 그런 제약회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계속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도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물질이 아까 이양희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분에서 면역까지 다 이제 하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우울증 신약 후보 임상 이상까지 지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호주에서는 지금 그 대장암 수술 이후에 배변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증후군 때문에 치료제를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호주 임상에서도 이상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치료제를 봤을 때 뭐 1상이다, 2상이다, 3상이라고 봤을 때 3상이 되면은 이제 신약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피마스라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 맞춤에 활용해보자는 글로벌 아메이의 제안이 있어서 지금 마이랩이 탄생한 거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보면 지요셉 박사님이 대표이사시고, 임직원 수가 이제 R&D 연구 개발하시는 분만 42명이고 75명의 직원이 있으시고, 이미 500억 정도의 그런 투자를 받으면서 계속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어서는 되게 기술적으로 선두주자이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를 한번 보면 일단은 그런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뭐 질병에 걸렸다든지 우리 아이들만 해도 어릴 때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은 항생제를 잘 주는 병원에 찾아가서 그 약을 찾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이 다 죽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을 다 죽여야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인식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표가 뭐냐면, 파란 색깔 표는 그 아이들의 분유 있잖아요. 그 신생아들의 분유의 그냥 일반적인 분유이고, 이 까만 색깔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는 분유에 미생물이 함유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미생물이 함유된 분유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제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찾아서 먹일 정도로, 좋은 미생물을 찾아서 먹인다고 할 정도로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 미생물의
대한 그런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보면 이 논문은 어디 거냐면 뉴 잉글랜드 저널이라는 되게 유명한 저널이라고 합니다. 그 저널에 인생에 한 편만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해서 등재가 돼도 그 과학자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그런 저널인데 여기서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마이크로바이옴과 항생제와 비만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나왔을 때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환경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DNA라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환경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실험을 했냐면 5천 명의 2살 이하의 아이들한테 항생제를 먹인 그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추적 조사를 했을 때 이 아이들이 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비만이 될 확률이 엄청 높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바이옴과 항생제와 비만의 관계를 딱 밝혀낸 다음에 쥐를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분변 이식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정상쥐에다가 항생제를 먹여서 그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쥐가 비만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 때문에 비만이 된 건지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있어서 그 비만이 된 건지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상쥐에다가 이 비만이 된 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시켰더니 그 정상쥐가 비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생제가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비만이 됐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연구 개발이 국가적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한 가지 어떤 그 미생물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온몸의 전신의 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그런 그 기본 베이스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뇌에서는 우울증, 불안증,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라든지 파킨슨병, 자폐 등과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런 그 실험도 한다고 해요. 그 정상적인 아이의 분변을 받아서 그거를 초코 우유처럼 만들어서 자폐증 아이한테 그걸 먹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폐증의 아이가 되게 호전된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할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지금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뇌뿐만 아니라 폐쇄성 폐질환, 마찬가지로 분변을 이식시켰을 때 호전된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피부에 있어서 아토피, 건선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뇌졸중,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그다음에 신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위장관 질환, 그다음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다음에 뭐 크론병 같은 그런 대장 질환에 가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에는 대단히 많은 그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냥 장에 있는 미생물에 관한 아니라 이게 산업이 되어서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일단 이게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면역계 질환, 암, 뇌 기능에 있어서 효능이 밝혀져 있고 지금은 식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치료제까지, 그다음에 이게 진단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게 되면서 개인 맞춤형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2007 년부터 1조 달러의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고 한국도 지금 10 년간 1조 정도의 투자를 하는 대단히 큰 산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냐 하면 구글의 벤처스 구글 벤처스 설립자인 빌 마리스가 하는 말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에 있어서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헬스케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케어를 하고 잘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나왔다면은 앞으로는 3 년에서 5년 뒤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 건지를 예측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그래서 이 과학의 방향은 질병의 근원지를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핵심적인 그 연구에 있어서 마이크로 바이옴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헬스케어는 3 년, 5년 뒤에 "너는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관리해야 돼."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쪼끔 더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마이크로바이옴이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가 나와서 세포가 당을 되어 에너지화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남은
그 당이 간과 근육에 저장되었다가 그게 더 많으면은 지방에 저장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단세 지방산이 많으면 그 당이 간과 근육에 저장되고 단세 지방산이 적으면 지방이 저장된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세 지방산은 지금 나중에 또 다시 나올 거지만 이건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절대 보충할 수 없고 내 스스로도 이렇게 만들어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건 온전히 마이크로바이옴에만 의존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 봤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라서 나오는 그 단세 지방산은 영양소의 재배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를 보면 보스턴 마라톤 그 선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라톤 경기에 뛰기 전과 뛴 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 봤다고. 그래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선수들의 그 전후를 비교를 했더니 어 벨리오넬라라는 그러니까 벨리오넬라라는 유산균.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뛰었을 때 벨리오넬라라는 균이 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벨리오넬라는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통이 오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될 때 나오는 그 젖산을 먹고 젖산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벨리오넬라가 젖산을 먹고 뷰피리온산 이게 단세 지방산의 한 종류인데 뷰피리온산으로 바꿔서 이게 근육 에너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에너지를 많이 내게 되고 근육을 많이 쓰는 이 에너지원이 다시 살펴봤더니 그 미생물과 그 포스트바이오틱스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뷰피론산이 많이 만들어진 이 마라톤 선수의 분변을 정상지에게 넣었더니 이 정상지가 러닝머신을 되게 잘 뛰더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벨류넬라를 좀 만들어서 팔아 봐." 이렇게 말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이 벨류넬라라는 이 미생물을 하루치 만들어서 내가 먹는데도 수백만 원이 들 정도로 대단히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 속에는 사실은 2,000 종류의 마이크로 아 2,000 종류의 미생물이 30조 개의 숫자로 우리 장 속에 있는데 인간이 밝혀낸 거는 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중에서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제품화할 수 있는 미생물이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미생물 중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고작 락토바실러스랑 비피도박테리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품화된 게 그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는 19 개의 이제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것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마이랩이라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우리가 락토바실러스, 박테리움 이거를 증식시키는 단순히 그런 특정 미생물을 증식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장에 있는 2,000 종류의 그런 미생물들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마이랩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우리 다람쥐가 겨울잠을 6달 정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람쥐가 6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는데도 근육이 멀쩡한 거는 이 비결이 장내 미생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튼 그 단백질이 줄어들지 않고 근육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장내 미생물이 그러니까 근육 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00 살, 120살 사는 데 있어서 근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강의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 1 킬로의 가치가 몇 천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 그 근육 감소를 줄여 주는 것 그리고 근육 유지를 늘려주는 것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아주 큰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우주 여행을 하거나 그런 동면 상태를 통한 그런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그런 다양한 그게 있는 거죠. 마이크롬이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다 봤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핵심, 그 건강한 핵심은 사실은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뭐냐면 한두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더니 결국 건강한 장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숲에 되게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 건강한 숲의 기준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많으면 건강한 숲입니다라고 하면 소나무를 많이 심으면 되지만 다양한 생물이 사는 게
건강한 숲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쩌면 그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건강한 장, 건강한 마이크로라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게 건강한 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솔루션이 바로 마이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당연히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야지 최적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도 DNA는 99.9% 똑같지만 그 장 환경, 마이크로바이옴의 환경은 30%에서 50%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특정 뭐 유산균으로 이걸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생애 주기별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최적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한번 살펴봤을 때 비만인 사람일수록 천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예를 들면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아토피 발병이 낮은 사람일수록 살펴봤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질병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의 마이랩의 그 특징은 피마스 특허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맞춤의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장내 미생물을 얼마나 다양하게 높여주는가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그 단세 지방산이 얼마나 많아지는가가 핵심인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 주실 때 쉽게 예를 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간암에 걸렸다 치면 지금 나와 있는 기존 항암제 중에서 다양한 항암제 중에서 내한테 꼭 맞는 항암제를 찾기 위해서는 그 간을 생검해서 10개에서 20개 그러니까 기존 항암제의 수만큼 그걸 배양한다고 합니다. 배양을 해서 기존 항암제를 다 투여를 해서 배양한 다음에 항암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약을 딱 찍어서 내가 먹는 거죠. 그러면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랩은 나한테 딱 맞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주고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수를 늘려주는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정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시중의 신약 개발을 보면 어떤 수준이냐면 다른 사람의 똥,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그 캡슐화해서 먹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게 그 신약 개발의 지금 수준인데 마이랩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기술로 이거를 케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랩을 통한 변화를 봤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확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단세지방산이 유용한 단세지방산의 수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사실 100% 개선 효과는 아니고 80% 이상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면 뭔가 20%는 어떡하지? 되게 불확실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약품도 시판을 할 때 70% 이상 효과가 있으면 이건 약효가 있다고 고지를 하고 시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80% 이상 유의적으로 다양성이 증가하고 단세지방산도 유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증가하지 않는 20%는 뭔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증가할 때도 환경이 필요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인스턴트 식품에는 방부제, 색소, 그런 바당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그런 증식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원시인의 변을 분변해서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면은 현대인의 보다 3배 이상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이런 식습관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에 되게 간섭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해열 진통제 같은 그런 아스피린, 타이레놀 같은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이 그런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잦은 음주,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표에서 한번 보면 이 실험은 뭐냐면 1번 표는 술을 하나도 안 드시는 분, 그다음에 O는 일주일에 5번 술을 마시는 사람의 다양성을 봤더니 다양성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코올도 다양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면역 세포의 과잉이라든지 이런 걸로 미생물을 많이 죽인다.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그 다양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환경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의 증가가 감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그런 발전 방향을 한번 봤을 때 물론 마이랩은 다양성 증가를 통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점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건강한 쥐에다가 항생제를 먹여서 다양성을 확 떨어뜨린 다음에 정상쥐와 그런 항생제를 먹인 쥐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같은 양의 건강기능식품을 먹였을 때 어떤가를 봤더니 다양성이 높은 그 쥐가 훨씬 더 높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체지방 감소도 높고 면역력 증가도 높아지고 혈중 지질 감소도 높아지고 혈중 항산화 효능도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같은 제품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 없다를 결정지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식품을 권하든지 간에 그 시작은 마이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그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먹어도 20에서 30%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랩으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의 처음이 시작되어야 되고 이거는 진짜로 다른 어떤 지금 회사에서도 가지지 못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발전 반영을 한번 다시 보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3년에서 5년 뒤에 그런 건강에 대한 걸 캐치해서 그거를 개선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우리가 두려움을 관리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 및 건강기능성 식품을 통해서 예방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바이오 플랫폼으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고 일단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완제품을 출시해서 그걸로 세일즈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 각각의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3년, 5년 뒤를 예측해서 우리가 그거를 관리해 주고 통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아메이가 더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먼 네트워크를 통한 라이프 코칭 컴퍼니 방향으로 진화해야지 이게 진짜로 아메이의 방향이라 지금 아메이가 나아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마이랩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Y Personalized Probiotics를 한번 봤을 때 지금 모두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은 많습니다. 시중에도. 시중에도 많고 그렇지만 나만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은 우리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핵심 툴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은 설계부터 검증까지 특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300개의 검증된 균주 들 중에서 6개의 균주를 가지고 40개의 배양을 했다고 합니다. 40개의 배양을 만들어서 피마스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 6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피험자 인간 샘플만을 활용한 9,000건의 피마스 결과가 검증되었고 그 데이터를 한국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피마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한테 딱 맞는 균주만 집중적으로 먹어서 우리가 핵심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그다음에 그런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수적 증가. 이게 건강 관리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를 반드시 키포인트를 가지고 알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6가지 종류에 보면은 지금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1번은 두 가지 균주가 들어가 있고 2번은 지금 6가지 균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많고 이거는 작냐, 많이 먹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은 1번부터 6번까지 다 같이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종류가 많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랍니다. 만약에 종류가 많아서 좋다면은 지효재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프로바이오틱스로 시작한 것부터 특허받은 게 19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분당에서 전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 동땡에서 만든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19종이 모두 다 들어있는데 7,900원밖에 안 해요. 그럼 이게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1번부터 6번까지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그 균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 효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번이면 그 두 가지가 나비 효과를 내서 그 장의 다양성과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개의 미생물이 나비 효과를 내서 만세 지방산이 늘어나고 다양성이 증가하도록 선별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과 그런 핵심 균주들이 반려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반려균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고 우리 지금 제품에 나와 있는 밸런스 위드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다른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면 밸런스 위드인 365는 일단은 온 가족을 위한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장 건강을 위해 365일 균형 잡힌 장 건강을 위해서 핵심 균주를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엄선된 5가지 균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핵심 균주가 3개가 90% 이상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보관 균수가 83억 이고 식물성 원료인 이뉼린이 부원료로 프리바이오틱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프리미어 첫 번째가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라는 균주가 있습니다. 이 균주는 일단은 장 부착성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래서 유해균과 같이 넣었을 때 장 부착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해균이 있어도 락토바실러스 락티스 HN019가 있으면은 유해균이 배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NCFM입니다. 이 제품도 이 균주도 장 부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해균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장 점막에 잘 부착을 해서 장 점막이 건강하도록.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 그 제품은 이제 유해균을 구멍을 뚫어서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해균의 힘을 잃게 하고 유해균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균주입니다. 그래서 장 부착의 끝판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네 번째가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LA14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장 환경을 유익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만드는 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BL04가 이제 더 강하게 만들어진 건데 이것도 보면은 항생제를 먹었을 때 유해균과 유익균이 모두 죽고 부작용이 나오는데 요 균주는 항생제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그런 균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밸런스 위딘 365는 온 가족을 위한 균형 잡힌 장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밸런스 위인 이뮤니티 제품이다. 그래서 이름에도 제품명에도 나와 있듯이 장 건강과 이뮤니티, 면역을 같이 관리해 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효균주 3종을 포함한 8종의 균주가 들어가 있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아연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 100%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핵심 균주 3개를 한번 살펴보면은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LM1071 이거는 모유에서 유래한 균주인데 이것도 우수한 생체 안정성, 우수한 장 부착 능력, 그다음에 장내 환경 개선과 건강 개선을 하면서 항염증에 아주 특허가 있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오 락티스 LM1017은 한국 영유아에서 이제 유래한 건데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억제한답니다. 그래서 면역 과다 체계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있는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균주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코커스 세모필러스 LM1012라는 균주는 세포의 독성이나 장기 조직의 독성을 감소시키고 대사 질환을 완화하고 예방 치료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통한 그런 염증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 관리라든지 간 기능 회복에 좋은 특허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위드 W는 일단은 여성을 위한 유산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여성들의 그 여성 감기라고 알려져 있는 질염이 10명 중에 7명이 겪을 정도로 되게 흔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염을 여성들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소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W가 가지고 있는 핵심 균주를 보면은 락토바실러스에 기인한 핵심 균주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유산균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가 밸런스 위딘 슬림 핏. 그러니까 체지방 감소와 장 건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듀얼 케어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식물 최초로 이제 한국 인정 최초로 식물 유래 체지방 감소 유산균이 특허받은 유산균이 2종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대사라든지 체지방을 관리를 위한 비타민 B군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락토바실러스 복합물인데 HY7601, KY1032가 인체 적용 실험을 했을 때 체중 감소, 체질량 지수, 그다음에 지방 면적, 체지방률, 체지방량 에 있어서 감소가 유의적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지방 관리와 이제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위한 뉴트리키즈 이뮤니티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리키즈가 완성한 3중 기능,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HN019가 들어가 있고, 비타민 C, 그다음에 정상적인 면역을 위한 아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정상적인 장 기능과 아이들의 활성산소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면역 기능까지 한 포로 다 지킬 수 있는, 면역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유산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플랫폼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뉴트리키즈부터 마이르베까지 지금 다양한 뉴트라이트에서 장 건강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고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뉴트라이트를 대할 때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